대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열 이틀을 앞두고 있는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번 선거는 세 가지를 국민적 입장에서 심판해야 할 선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는, 그래야 종북 주사파 정권을 심판하고 그래 그 유사 정권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된다는 것이 첫째. 둘째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쌓여진 부패, 무능, 무수히 축적되고 있는 이 적폐를 심판하는 선거. 문재인 정권은 어제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오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비로소 일부 후퇴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 시인 고리 569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을 명령했다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탈원전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문재인 정권의 이런 부패, 무능, 쌓여진 적폐를 심판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집권 여당에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인격 파탄의 소유자, 그래야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만다.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자체 방비도 없이 이 국방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는 코미디언을 대통령 뽑아 나와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참하게 당하는 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로 점철된 인격 파탄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1.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에 김정은이 서울로 오는 꽃길을 여는데 디딤돌을 놓아줬다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제까지 후보 토론회에서 이르기까지 그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 대북 정책, 대미 정책, 안보 정책 등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극악한 종북 주사파 정권을 운영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연장되는 걸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게 이 임기 말에 와서도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 문재인 잘한다가 35 내지 40%인데 이거 참, 이게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뭐 저도 믿질 않습니다만은 추세가 그런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 조사기관에서 어떤 사항이 잘 한다고 보는 요인이냐 그랬더니, 첫째가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둘째로 외교를 잘한다. 외교. 무슨 외교? 김정은에게 꽃길 내려주는 이 외교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여주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5년을 철저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정권에 내세운 후보를 심판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그게 기본 인격, 그의 성정 자체가 절대로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감이 될 수 없는 것이, 첫째, 전과사범입니다.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 전과사범도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죄질이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악질적인 전과다. 검사를 사칭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무고죄를 저지르고, 이거를 이번 선거 공보에서 슬며시 감추려고 하다가 이 당시 재판장과 관여했던 사람들이 또 다 폭로 기자회견까지 하게 이르는 전과도 적당히 뭉개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격 파탄의 한 증거로서 그가 형수와의 이른바 대화에서 녹취된 그 대화 내용,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인륜을 망각한 아주 극악한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말을 형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그가 몸통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경쟁 후보, 그 다음에 총리를 지냈던 이 정세균 경쟁 후보, 그리고 중진 의원이었던 설훈 의원 이런 등이 공개적으로 형수와의 녹취가 공개되면 그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장동 게이트 하나만 하더라도 그가 대통령 선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경쟁 후보와 중진 의원들 입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이 어찌어찌하여 아주 미세한 간발의 차이로 이낙연 후보를 노리고 후보가 됐는데, 이제 이것은 본선에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요. 어제 여러분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아마 보신 분은 그걸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대목을 유의해서 봤는데, 그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가 생겼다는 이런 논리인데,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로 내가 성남시장을 했나, 내가 경기도지사를 했나, 그리고 법인카드로 내가 김밥을 사 먹은 일이 있느냐, 이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이것도 국민들에게는 이재명이가 말을 잘한다, 말 바꾸기를 잘하는데 말을 아주 현란하게 잘한다, 그리고 뚜벅 한마디로 이걸 두목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린 윤석열의 이것이 정말로 딱 정리하는 말인데도 이 사람 말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 수준이 일부에서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통탈할 노릇이죠. 저는 어제 그 텔레비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유동규 등 측근들이 지금 구속됐고, 유한기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했고, 또 1처장 김문기 씨가 자살했고, 이른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폭로한 이병철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고, 세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된 이것도 그러면 윤석열 때문인가? 이런 걸 윤석열 후보가 한번 물어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몸통이죠. 9월 14일을 자백했지요. 이런 사람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죠. 무수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걸 태연하게 윤석열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 그러니까 이런 인격 파탄자의 상습 거짓말쟁이가 국가 원수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는 위기에 처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더욱 균열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일본과의 한미일 삼각협정 자체는 온데간데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돈이 기축통화가 곧 된다, 이런 망발 같은 말을 해서 돈 퍼붓기에 시종하다 보면 당장 그 재난소득금 등을 받는 쪽은 순간적으로 좀 달콤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재정을 푸른다는 뜻은 결국 국가 중앙정부가 빚을 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하게 된다면 한국 돈값이 떨어지고, 한국 돈값이 떨어지면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정권시장에 투자한 외국 자본 다 나가고, 우리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 자본 다 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거지가 되는 것이 눈에 뻔한데도 이걸 국민들이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일부 또는 상당수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북주사파 심판, 문재인 정권 5년 심판, 상습 거짓말자 인격 파탄자 이재명 심판, 이 세 가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한다면 자유민주 질서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철퇴를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모아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월 1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야권 대통령 후보가 결렬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표를 한 곳으로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찍으면 이재명이가 된다, 될 사람 찍어주자, 표를 한 곳으로 모으자 하는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 체제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위기 속에서 3월 9일이 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가지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1절 날 모든 분들이, 뜻을 가진 모든 분들이 광화문 광장을 메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름같이 모인다면 이걸 뚫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 광화문 강당에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주 위원장님.